화교가 막강한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중망이라고 부르는 끈끈한 인맥 네트워크입니다. 중망 안에 들어간 화교는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온갖 지원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일단 신용을 얻게 되면 네트워크 내에 관련된 수많은 조직을 통해 무담보, 구두 약속만으로 자금을 얻을 수도 있고 사업상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 정보, 인맥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진 화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한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병자호란 때 임금의 아버지를 무단으로 납치할 만큼 중국인들은 오만방자했습니다. 조선 말기 각종 비단이며 호목, 양복지, 거울, 꽃신 등을 팔던 중국 상인들의 횡포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경만 하고 가는 조선인들은 두들겨 패기도 했으며 본국에서 팔던 가격의 10배 이상을 강요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점령했을 때 일본을 앞세워 청나라 상인들을 내쫓을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들의 귀화를 결혼회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외국인 토지법 등을 제정해 이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회수하는 등 화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차이나 머니가 스물스물 흘러들어와 여기저기 자리를 잡을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주 바오젠 거리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들을 상대로 상권이 활기를 띠자 돈 냄새를 맡은 중국인들이 상권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여의도의 2배가 넘는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많이 주겠다고 계약을 걸어 기존의 한국인 상인을 내쫓거나 아예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비싸게 올려나가게 한 다음 같은 중국인에게 가게를 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중국인들이 상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2년께부터 중국계 자본들이 바오젠 거리 내와 주변 건물들을 매입한 이후 매년 최소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오젠 거리 일대의 상업지역은 업종과는 상관없이 일반 건물의 평균 연임대료가 1층 5천만원대, 2층 4천만원대, 지하 3천만원대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오젠 거리 상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인들이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임대료가 연간 500만원 넘게 폭증하고 있어 아무리 일을 해도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건물을 무작위로 매입하다 보니 임대료 폭증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다 보니 이미 주변 임대 상인들이 바오젠 거리를 떠나버렸고 그들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어김없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자리를 잡는 등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상권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한껏 올린 부동산 차익을 챙겨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이렇게 차지한 중국인 가게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 코스로 들어옵니다. 중국 여행사에서 철저하게 중국인 가게만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중국인끼리의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현지 중국 여행사가 직접 숙박시설과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구조로 변해 아예 수익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집 상가의 일부를 사들여 공실로 만든 다음 상권을 일부러 죽입니다. 여기저기 불 꺼진 곳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마련이죠. 기존의 상인들이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을 통째로 중국인 상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교들에게 한국은 중화민족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마지막 정복지입니다.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곳에 대규모 차이나 타운을 세우고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화교란 중국 민족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류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말했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우리를 동반자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수 아래의 이용상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6년 평택에는 여의도 크기의 초대형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미이행을 사유로 사업자 취소를 하고 법적으로 사업을 원점으로 돌렸으나 다른 사업 시행자를 찾는 등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동남아 경제를 꽉 잡고 있는 화교와 같은 지역인 광동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사에 천재적인 감을 보이는 대만 사람들조차 광둥과 상하이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어 늪과 같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LA나 일본의 요코하마 등의 차이나타운처럼 긴 세월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들어오니 당장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보여진 사례처럼 서서히 지역 경제를 잠식해가면서 그들의 판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화교는 집을 사서 실제 거주하거나 세를 놓지 않고 비워둡니다. 아니면 아주 가끔 별장식으로 이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든 만큼 공급이 딸리니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히 주택값은 치솟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손대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았습니다.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발의되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2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야 합니다. 즉 이로 인해 살지도 않을 거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 투기꾼들은 매입한 규모의 20%를 취득세로 더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차이나타운 건설이나 토지 매입 등이 막히자 차이나타운은 문화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에서 축구장의 170배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에 해당하는 중국 복합문화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마을을 통째로 중국처럼 꾸미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건설사의 재계 순위로 볼 때 그냥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차이나머니가 한국의 강원도 관광 수익과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해 투자할 리 없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홍보에도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1대1로는 경제형 토확장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관광 수입으로 꼬셔서 결국 그들의 1대1로에 참여하는 꼴로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중국 문화 단지입니다. 주 관광객은 중국인이 될 것이고 대규모 중국인을 유치하면 관광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음식부터 중국 무술까지 중국 문화 콘텐츠들을 운영하려면 중국인들이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려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강원도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문화타운이 지어지는 춘천과 홍천은 군사 요충지로 최전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과장된 생각일지 모르나 왠지 뒤통수에 적진을 마련해준 듯한 느낌입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의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겉모습만 보면 중국문화원입니다. 한국에는 총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스웨덴에서 잇따라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국몽과 중국의 1대1로를 선전하는 도구에 이용되고 더 나아가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원이라는 탈을 쓴 스파이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1대1로 전략 확정 후에는 1대1로가 지나는 국가의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최근 미국은 중국 군부와 관련되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빼내려는 혐의가 있는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 등 천여 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일 경우 중국은 처음부터 산업 스파이 목적으로 공산당에 충성할 유학생을 선별해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유학생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체제를 흔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추모에서 번진 폭동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로 중국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교회가 불탄 이후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채팅방 대화 캡처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중국어를 썼어? 뒤에서 조용히 듣고 끝나면 그냥 도망가기로 했잖아. 그러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다니. 지금 미국에서 동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장모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다들 조직 규율을 지켜야지. 실제 주미 중국 대사관에는 장시성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이거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LA 산타모니카 폭동 중 경찰이 중국 유학생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영사관의 지시로 거리에 나가 흑인들과 함께 행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붙잡힌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분풀이했다는 등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교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만 경제적 이권을 주는 방식이나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문화와 학생들까지 서슴없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개방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동에 가담한 중국 유학생들의 발언에서 비춰진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충성도 또한 정서적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중국의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의 진출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